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방송 삼수로그입니다. 오늘의 한 문장,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이 한마디가 동북아의 해저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흔히들 더 오래 잠수하는 배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엄청납니다. 핵잠은 원자로를 동력으로 삼아 수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고 작전할 수 있습니다. 공기를 흡입할 필요가 없어 적의 레이더와 위성 감시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국가 방패입니다.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단 6나라뿐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모두 핵무기 보유국이자 해양 패권을 진 나라들입니다. 핵잠은 그만큼 민감하고 고도의 기술과 안보가 결합된 무기 체계입니다. 단지 잠수함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 자립력 그 자체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디젤과 전기 잠수함에 의존해 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성과 조선 기술을 갖고 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며칠만 지나면 숨을 쉬러 수면으로 올라와야 하고 그 순간 적의 눈에 노출되게 됩니다.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한번 잠수하면 수개월 동안 바다 밑을 누비며 작전합니다. 속도는 2배, 작전 반경은 수천 킬로미터. 적이 존재조차 감지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미국이 갑자기 이 카드를 꺼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시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미국의 결정은 단순한 동맹 지원이 아니라 중국을 향한 전략적 메시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이미 핵잠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북한도 지난 3월 자체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기술 배후에 러시아의 그림자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싱크탱크 삼팔로스의 제너타운 국장은 러시아가 북한의 핵잠 기술을 지원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외신들은 하나같이 이번 결정을 획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은 1950년대 이후 영국 외에는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적이 없다고 했고 AP는 핵잠 기술은 미군이 가진 가장 민감한 군사 기밀이라며 호주와의 오커스 협정에서도 핵심 기술은 이전되지 않았음을 상기했습니다. 그런 기술을 한국에 허용한다는 것, 이건 동맹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사건입니다. 핵잠의 기술은 5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원자로입니다. 잠수함 안에 버스 크기의 원자로를 넣어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돌려야 합니다. 작고 튼튼하고 효율적이어야 하죠. 둘째는 냉각과 차폐입니다. 바다 속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뜨거운 원자로를 식히고 방사능을 완전히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과 환경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셋째는 저소음 기술입니다. 핵잠의 생명은 조용함입니다. 적의 소나에 들키지 않도록 진동, 소음, 흡음재, 추진 방식까지 모두 비밀이고 1급 군사 기밀입니다. 네 번째는 무장과 임무입니다. 전략형은 핵탄두 미사일을 실어 보복 억제력을 갖고 있으며 공격형은 정찰, 대잠, 특수전 임무를 맡습니다. 다섯째로는 국제 규제 문제입니다. 국제 비확산 체제, 즉 NPT와 외교적 제약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흔히 핵무기 기술 확산 우려와도 엮이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서방국은 우방이라도 핵추진 관련 민감 기술의 이전을 엄격히 통제해 왔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오커스 사례는 예외적이나 전 세계 비확산 체제 관점에서는 예외가 논쟁과 정치적 비용을 불러왔습니다. 따라서 핵잠 관련 기술 협력은 단순한 군사 거래가 아니라 원자력 협정, 감시 체계, 정책적 합의가 수반되는 외교적 법적 패키지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핵잠을 강하게 원해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조차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보유는 보수와 역대 진보를 불문하고 한국의 역대 정권에서 검토했지만 좌절이 거듭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수 정권은 국가 주권과 전력 강화의 관점에서, 진보 정권은
기술 자립과 동맹 부담 경감의 관점에서 핵잠을 바라봤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미군의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호소하며 그 염원을 성취하려 도모했습니다.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지적했고 트럼프는 하루 만에 승인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밝혔고, 왜냐하면 기술 문제, 군사 안보 문제가 심각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선소는 하나오션이 인수한 곳입니다. 즉 이번 결정에는 안보와 산업이 결합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핵잠의 전략적 가치도 명확합니다. 한 척의 핵잠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적의 기지와 해역을 은밀히 감시하고 위기시 선제적 타격 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SLBM을 추적하고 중국 해군의 활동을 견제하며 한미연합의 은밀한 억제력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핵잠의 존재는 적국의 심리적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적이 정확히 어디에 있고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 그것이 핵잠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남은 숙제는 무수히 많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문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국제사회와의 비확산 협의, 예산과 인프라 구축, 안전 환경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북한의 반발과 지역군비 경쟁의 심화입니다. 핵잠 도입은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수년의 외교와 협상, 제도 정비와 기술 이전 과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핵 없는 핵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상징적 허용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조선소에서 한국의 기술로 한미의 자본과 산업이 결합된 첫 핵잠이 건조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선언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빛을 버리고 어둠을 지배하는 전력, 보이지 않기에 더 강하고 은밀하기에 더 두려운 힘, 이제 한국은 바다 위의 나라가 아니라 바다 밑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승인이 현실이 된다면 대한민국 안보의 지평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빛을 벗고 어둠을 지배하는 힘, 보이지 않지만 존재를 억제하는 힘, 그 선택의 문 앞에 선 것은 결국 우리입니다. 바다는 말이 없지만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머뭇거리면 누군가는 우리 머리 위에서 발밑에서 움직일 것입니다. 준비된 결심만이 안 보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수로우는 내일도 진실을 데이터로, 상식을 유머로 무장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대한민국 안보에 힘을 보태는 작은 실천입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